예, 반갑습니다. 홍종원입니다. 네. 75m 굴뚝 그게 파인텍 거기죠. 예, 파인텍 해고 노동자분들이 예, 75m 마침 이 목동 굴뚝에 바로 열병합 발전소였습니다. 예. 그 뭐 목동 가깝기도 하고 또 이 고공농성 무슨 세계 기록, 기네스 기록 막 이런 거 세우고 그랬었잖아요. 예, 426일 정도 그 굴뚝에서 저희 시사자키에서도 좀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고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거기 올라가셨던 의사분이 바로 우리 홍 선생이었군요. 예, 저랑 그 한의사 선생님이 주로 같이 두 분이 좀 네. 주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우리 또 길벗 한의사회에 한의사 선생님이랑 저랑 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게 되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인의협에서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예,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이런 해고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좀 건강 진료가 필요하신데 사회에서 좀 알려지지 않고 핍박받는 분들을 찾아가서 좀 만나고 건강을 돌보고 또 이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 회원이고 이제 회원이다 보니까 이런 참여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굴뚝이다 보니까 또 좀 이제 다소 좀 건강한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또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저보고 한번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가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가라 쉽게 말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이 인의협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회원 숫자도 많잖아요. 예,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주 엄청 많지는 않고 한 뭐 200여 분, 그러니까요. 300여 예. 그죠? 예. 우리 홍 선생님의 주 전공 분야는 뭡니까? 저는 제 주 전공은 사실 지역사회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로 환자를 만나는 일들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주민들 공동체 활동을 돕거나 또 필요시 이제 좀 병원 밖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애초에 좀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좀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공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가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도 기꺼이 저도 인의협에 좀 기여하고 좀 사회에 좀 보탬이 되고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의사로서의 전공 분야는 어떤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임상 전공은 가지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예. 네. 그래 좀 75m나 되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어라고 하니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그 75m 갔던 게 저도 처음 그런 고공농성은 처음 이제 연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목동에 오면서도 도대체 그 75m는 어떤 곳일까 이제 하면서 왔는데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저도 처음 와서야 저렇게 높은 곳에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됐고 사실은 저도 몇 번 올라가게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처음 올라간 이후부터 한 해를 지낸 거죠. 이제 사계절을 지내고 그 사계절 내내 제가 이제 가게 돼서 참 얼마 만에 한 번씩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올라가자. 근데 사실 그때도 3개월씩이나 저기서 지내시란다는 게 좀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됐고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사측과 교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3개월에 한 번씩 가다가 뭐 2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좀 급할 때는 뭐 마지막에 이제 좀 내려오시기 이제 협상 시점 때는 한 2주에 한 번씩 또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올라가실 때는 무슨 장비를 챙겨가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뭐 혈압이나 혈당 같은 생체 징후를 확인하고 또 필요시에는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체열기를 가져가가지고 좀 혈액 검사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동상이 있는지 이제 손발이나 이제 몸을 좀 확인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탈수 증세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조언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혼자 그때는 농성 노동자가 두 분이 계셨죠. 파인텍. 파인텍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지내셨습니다. 그렇든 어쨌든 혼자가 됐건 두 분이 됐건 그런 고립된 공간에서 장기간이 지나가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제일 먼저 닥치게 됩니까? 또 뭐가 제일 심해요? 그리고 일단은 의사로서 말씀해 보세요. 의사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실 더 걱정스러운 건 좀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감과 외로움, 불안 증세들이
때때로 좀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두 분이 같이 있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이제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단순히 몸만 체크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이제 몸은 뭐 근골격계 통증이나 이제 배변 문제들은 거의 달고 사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공간이 좁아서. 공간이 좁아서 몸을 이제 마음껏 움직이지 그러니까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오래 계시도 했고 해서 본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정말 운동을 꽤 열심히 하셨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도 신체 단련을 어. 그냥 정말 이제 버티신 거죠. 그래도 근골격계 질환들은 안 생길 수가 없죠. 예, 그게 이제 원형으로 돼 있는데요. 한 1m가 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원형이다 보니까 이제 몸을 이렇게 바로 눕기가 좀 어려워서 아하. 그래서 이제 좀 뭐 쭈그려 있거나 항상 이제 무리가 되는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네. 심리적 고립감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배변 문제, 네. 그 밖에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간 건 없었습니까?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단식을 하면서 아이고. 예, 그게 좀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75m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지상에서 투쟁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고 어찌 예. 보면 좀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단식을 하시면서 뭐 체중이 사실은 이제 체중이 뭐 10% 이상 예, 빠지시고 하시면서 체력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식 중에는 뭐 저혈당 쇼크가 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의식을 잃는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단식이라는 방법까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네. 참 의사로서 난감할 것 같아요. 이 건강을 챙기는 의사로서는 단식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계신 거고 네. 의사의 진료까지 거부하지 않나요?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강남에서 네.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님 같은 경우도 진료를 좀 거부를 하시면서 단식 중에 최근에는 단식을 푸시긴 하셨는데 사실 의사로서 굉장히 무력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건강을 돌보세요. 건강을 챙기고 투쟁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할 말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의사로서 참 무력하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이란 카드를 선택한 건 이게 참 말하기 뭐합니다만 건강 그게 아니라 네. 목숨을 걸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만큼 절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목숨을 걸 정도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곳에 예. 올라가서 투쟁을 하고 단식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목숨을 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죽는다는 건 두렵고. 근데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며 투쟁을 하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고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 어떨 때 보면 그런 것이 다소 저도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그분들의 상황을 좀 알게 됐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파인테크 두 분은 내려오셨고 협상이 타결이 됐고 물론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좀 이렇게 희망의 전조도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강남역 25m 철탑에서 71일째 농성 중인 현재도 거의 계시잖아요. 예, 지금도 계십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 네. 지금 이분도 그 철탑에 계속 올라가서 돌보고 계시죠. 네, 제가 벌써 뭐 6월 달부터 네. 이제 처음에는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레 좀 단식을 또 아이고. 시도하시면서 때로는 이제 진료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인의협 선생님들이 좀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좀 자주 뭐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네. 같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복식을 좀 하면서 조언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아까 그 굴뚝 위보다도 상황이 더 열악하다면서요? 더 좁다면서요? 제가 그 75m에 올라갈 때만 해도 이보다 더 어렵고 무서울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25m라는 높이가 공포감이 더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자체가 말도 이제 목동의 굴뚝보다도 훨씬 좁고 사실 거의 쭈그려 앉아 계신다고 좀 봐야 돼요. 완전히 다리를 펴고 누울 공간이 안 된다면서요? 눕기는커녕 뭐 앉아 있기도 좀 힘들고요. 겨우 이제 뚫린 곳으로 다리를 바깥으로 내보내야만 하하. 이제 다리가 좀
공중에서 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참 항상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비닐로 얼기설기 해놓고 이렇게 좀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좀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한테도 여러 이제 통증이나 그리고 약간의 마비 증상까지 아이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예. 이분도 역시 그 근골격계 질환 또 어떤 증상 이상들이 생기나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단식과 복식을 좀 이렇게 번갈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배변 문제가 조금 위장 문제가 조금 심하게 있고요. 예. 어지러움증이 또 좀 심하셨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한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직사광선도 바로 맞고 이제 비바람도 때로 몰아치면서 이렇게 몸이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지러움증까지 오고 단식 때는 그 저혈당으로 인해 어지러움증이 오고 네. 그리고 때때로 편마비 증상을 좀 보이시면서 이제 근골격계 통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편마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이나 발 쪽이 다소 갑자기 감각이 사라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공간이 주는 이제 활동의 제약이랑 단식 때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언제 내려오실 수 있을지 현재 기약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김용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년을 좀 앞두고서 예. 이제 고공투쟁으로 이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자 했는데요. 역시 사연을 저희 방송에 소개했어요. 예, 나는 그래서- 이제 복직해도 정년이다. 네네. 그러나 상징적으로라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뭐 그런 투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년이 지나면서 기약 없는 투쟁에 좀 들어가지 않으셨나 싶고 사실 뭐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본인의 해고 문제에 대해서 삼성과의 대화, 사과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길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파인텍 그 농성의 경우 말이에요. 이번 목동 근처의 굴뚝 농성이 사실 첫 번째 농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평택 공장 그쪽에서의 굴뚝 농성이 오래 지속된 바가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차광호 지회장이 약 400여일 이상 그러니까요. 굴뚝농성을 지속하고 또 올라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올라가시게 됐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첫 번째 차광호 지회장의 굴뚝 농성부터 연대해서 함께 활동해온 노동단체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은요 아무리 딱한 처지에 있어도 제발 고공농성만은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도 절박하지만 그분들을 지원하고 연대 활동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다가 새벽 2, 3시에도 전화가 벨이 울리면 그 전화를 받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절절한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예. 고공에서 위험한 투쟁을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그러니까요. 또 사실 그 밑에서 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연대를 그러니까요. 해주고 계세요. 물론 당연히 이 상황에 이해가 되고 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대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투쟁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좀 보고 있으면 최근에 이제 톨게이트 노동자, 뭐 맞아요. 영남대 의료원 노동자들 고공농성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을 고공으로 좀 내모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느끼시게 됩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을 위한 사회는 아닌 거죠. 이제 다소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이 다소 쉽게 해고되고 뭐 쓰다 버려질 수 있는 위치로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고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사연이 참 어떤 면에서 안타깝지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지지하고 또 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나저나 이런 활동만 하세요? 생계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지역에서 또 작은 개인 의원에서 일을 하면서요. 장애인분들의 가정에서 방문 진료를 하는 일을 좀 저희 의사로서의 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 방문 진료? 예, 장애인 주치 제도라는 게 아. 작년에 장애인 건강법이라는 제도 하에서 예, 생기면서 그 중증 정도가 심한 어허.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좀 의료인이 정부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건? 예, 정부가 그 건강보험 하에 음. 그 정식 제도로서 네, 네. 자리 잡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가정 방문 진료를 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까지 오시기도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인 분들, 예. 그분들의 집에까지 직접 의사가 찾아가서 진료를 해준다. 그렇죠. 그런 제도로군요. 그렇죠. 그러면 몇 분 정도의 장애인을 지금 그렇게 돌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저와 이제 같이 일하는 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래서 의사 2분, 간호사 1분 있는데 약 60여 분 정도 지금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네, 시작한 지가 네. 오래되진 않아서요. 그래도 네. 그럼 병원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환자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출장을 가셔야 되는 거네. 왕진 일종의. 예, 일종의 이제 왕진인데요. 네. 이제 왕진은 어떻게 보면 좀 긴급할 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요. 예. 이제 또 방문 진료는 좀 주기적으로 이제 만성 질환 관리, 이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함께 돕는 역할이고 저는 뭐 병원에 있기보다는 주로 밖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 주면 특히 그 중증 장애인분들 지금까지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신설된 제도라고 하니까. 그렇죠. 반응이 어때요? 너무 고마워하시고요. 어. 그리고 참 저도 황송할 정도로 사실 많은 것들을 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장애인분들, 가족분들 예.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셔서 저도 예. 어렵지만 그 역시 어렵지만 좀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 계신 그런 노동 또 농성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의사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 그래도 우리 인의협 선생님들께서 예. 사실은 뭐 저는 너무 부끄럽고 인의협의 훌륭한 선배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더 많은 분들이 저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특별히 우리 홍종원 선생님한테만 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의사분들을 향해서 슈바이처 맞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응원의 댓글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 보내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소속 홍종원 선생님이었습니다.